네, 기준업, 기분업, 기운업. 김종대의 뉴스. 이번 순서는 업튜브 시간입니다. 저는 참 제 인생 스스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열심히 돈을 벌면 재산이 불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어요. 이게 참 원인을 모르겠는데 버는 데만 신경 쓰지 관리하는 데 신경을 안 써서 그렇겠죠. 오늘 이럴 때 꼭 필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금융 전문가면서도 주식 전도사로도 불리는 분이죠.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사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대학의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을 전혀 몰라요. 오늘 제가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좀 부탁드리고요. 또 워낙 뭐 강연을 쉽고 대중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가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인터뷰에서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어떤 뉴스를 들었을 때 업되냐? 내가 뭔가 희망을 느끼는 뉴스가 뭐냐? 우리 존 리 대표님께서도 한 가지 소개해 주시죠. 글쎄요, 제가 그동안 한 6년 동안 주식에 꼭 투자해야 된다, 노후 준비하려면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면서 다녔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동의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거 보고 저는 한국이 희망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그 주식 투자가 희망이다. 그렇죠. 예. 자, 이 얘기는 조금 더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 사실 전 지금 가슴이 철렁철렁하거든요. 네. 예. 자, 존리 어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 개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주식 투자는 절대 위험하지 않다.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 표현이라고 다가와요. 네네네. 다들 주식 투자하면 그 위험한 거 왜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주장을 하시죠? 우리 여러분 주위에 잘 보세요. 그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주식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재벌들 다 부자죠. 또 사업체 가진 사람들 다 부자죠. 그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지분 몇 프로 뭐 이런 그렇죠. 거. 네. 그런데 그 주식이 위험하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죠. 그럼 왜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영어로 투자가를 인베스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투기꾼을 스페큘레이터라고 그러죠. 네. 스페큘레이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도박을 한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가가 돼야 되고 그 기업을 소유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동업자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매일 동업자를 바꿔요. 그리고 하루에도 5번씩 바꿔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부족했던 거죠. 네, 주로 단기 이익을 노리고 뛰어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가격을 맞추는 거를 투자라고 잘못 생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투자하면 그 기업이 시가총액이 늘어나게 되고 그게 늘어났을 경우에 내가 그 부가 창출된 거를 내가 그 주식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부를 공유할 수 있다는 지극히 간단한 사실인데 그런 교육을 안 한 거예요. 이게 뭔가 우리의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많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되죠. 말씀이신데요. 저도 강연이나 저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그 코로나19가 대유행이 되고 말입니다. 사실 세계 경제에 대한 어떤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 보면은 올해 국내 증시에 70조가 들어왔고 그중에 30조는 올해 3, 4월에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한참 주가가 폭락할지도 모르는 이 불안정한 시기에 왜 증시에 돈이 이렇게 몰리는 거죠? 영리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그 하락이 크게 했지만 그 기업은 그대로 있고 언젠가는 코로나 문제가 지금 힘들지만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식이 폭락했을 때 이때가 좋은 매입 시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영리한 거죠. 네. 아니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게 꼭 맞으리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안 맞을 법은 어디가 있죠? 아니 제 주변에 그러니까 그러다가 좀 그러니까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인베스터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카지노에 가는 것처럼 투자한 거죠. 카지노에 가면 당연히 망하죠. 근데 주식 가지고 카지노로 간 거랑 똑같은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주식은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거는 기업들 그다음에 우리 정부 할 일이 있는 거죠. 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귀중한 돈을 주식 투자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식 투자한 거를 참 나중에 보고 참 내가 잘했다 하게 하는 거를 우리 국가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네. 고민해야 되는데 사람들 자꾸 주식 투자한 것 가지고 뭐 이게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젊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한 거는 사실 굉장히 혁명적인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그 주식 투자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낮거든요, 한국이. 우리나라가 제일 안 한다. 주식 투자를 예를 안 들어 하는 퇴직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의 약 40%가 주식에 투자돼 있는데 일본도 약 10% 투자했거든요. 한국은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일본보다 낮습니까? 많이 낮아요. 네. 2%입니다. 2%. 네. 오. 그러니까 한국이 심각하게 노후 준비가 안 되는 이유가 이 주식에 대한 이해 부족이에요. 이해 부족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한국같이 그렇게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는데 이 금융에서만은 너무너무 후진국인 거죠. 자, 여기서 강조하시는 거는 투기적인 어떤 주식 매입이 아니고 투자. 네. 이거는 좀 뭐 장기적으로 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뭐 하루에 5번씩 사고 왔다 그렇죠. 갔다 하고 그건 아니죠. 예. 이러다 패가 망신하는 그렇죠. 이런 건 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그럴 때 그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기준이죠? 장기는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동업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가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 회사가 동업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회사가 별 문제가 없으면 팔 이유가 없죠. 10년이고 20년이고 갖고 있는 게 그게 주식 투자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대기업을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샀다, 20년 샀다 그러면 큰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길게 보고 하면은 이제 어떤 뭐 그렇게 어떤 운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나오고 그렇죠. 또 그 예, 바탕 예, 예. 위에서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 그 경제를 어떤 그 바라보고 또 경제에 참여하는 뭔가 이런 좀 좀 반듯한 자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저도 여러 번 조금 안 좋은 일을 당해봐 가지고 예. 그렇죠. 다 동의는 못 합니다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삼성물산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제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주식 17.3%를 보유하고 이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룹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주가가 널을 뛰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이런 주식 널뛰기, 뭐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바람직하다 안 하다 그거 판단하기는 힘들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한국만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도 어떤 그 M&A가 성사됐다 그러면 주가가 몇십 프로 올라가는 경우도 흔하니까 네. 그런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액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흔하게 있는 일이죠. 네. 자, 이런 대기업의 지배 구조도 어떤 투자의 하나의 그 참고 사항으로 봐야 될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주식을 고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동업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동업자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기업 지배 구조가 그 중에서 가장 큰 축이죠. 네. 이 경영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다음에 주주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네. 이제 그런 게 한국이 굉장히 부족하죠. 네. 주주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오너를 보호하는 일종의 황제 경영, 족벌 경영 이런 비난도 많습니다. 그런 게 이제 한국의 문제점으로 많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는 주식 가격이 굉장히 싸죠. 주식이 싸다. 그렇죠. 예. 한국 기업들이 그게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매력이 좀 그렇죠. 약하다고 그걸 보는 다 거예요. 감안해서 주식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은 그런 거를 고쳐 나가는 게 중요하죠. 네. 고쳐 나가면 그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또 외국 사람이 투자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기업 지배 구조의 정상화라 그럴까요? 선진화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한국의 재벌 구조가 일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일종의 어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평가의 전화 요인도 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면 뭐 같은 논리라면은 경제 민주화라든가 우리나라 경제 개혁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생각을 달래야 되는 게요.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경제 독립을 원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노후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기업도 이제부터는 과거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모든 소액 주주들을 그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게 이제 어떤 국민적인 그런 공감대가 이제 성립됐다고 봐요. 옛날에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랬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다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또 투자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죠. 아직도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2%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30-40% 올라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조금 돌발적인 질문드릴게요. 제가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가장 당혹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그래요? 금융 문맹은 악성 전염병이다. 맞습니다. 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전염병 하면 코로나19 걱정인데 이 금융 문맹 이런 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굉장히 고질적인 전염병이고 빨리 문맹에서 눈을 떠가지고 우리가 기업은 기업가 정신 또 사람들은 투자의 정신을 길러서 좋은 자본주의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하실 때 저는 그때 가서 좀 탄복은 했습니다.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금융 문맹을 악성 전염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때는 좀 불편하긴 하던데. 금융을 몰았을 때는요. 비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국의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래서 금융 문맹은 질병이에요. 그래서 질병이라고요. 그래서 대가가 치르게 돼 있어요. 대가를 치른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노인층의 빈곤율 세계 1위고. 그렇습니다. 노인층의 절반이 빈곤층이고 자살자의 70%가 노인이죠. 그 이유가 다 돈에 연결된 거예요. 경제적 이유.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을 보면 금융 문맹 때문에 돈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투자가 되고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 결과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일본처럼. 그렇죠. 일본도 투자 잘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투자하는 거를 부끄럽게 여기죠. 그러니까 부동산 아니면 은행 국채였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기업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새로운 기업이 나오잖아요. 그 뭐 중국만 해도 그런 그 유니콘 기업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한국하고 일본만 새로운 기업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고치려고 그러면 우리 교육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요. 젊은 사람들 사교육비 쓰지 말고 그 돈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해방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어둡습니다.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전염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존리 대표님 오시니까 질문이 폭주하고 있어요.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청취자 8253님 질문입니다. 존리 대표님, 빅히트 주식 사셨어요? 아니요. 아닙니까? 이분은 아마 사고 싶으신가 봐. 아니요. 근데 요새 이제 그 뭐 빅히트 뭐 그런 새로운 그 회사가 IPO 나오면 이제 핫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가 또 폭락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상장하자마자 엄청나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기적으로 어떤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어떤 일정한 그 소수 그 많은 주식 중에서 한두 개 일어났다고 그래서 주시장을 폄하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자, 질문이 또 많은데. 청취자 5455님 질문입니다. 대다수 개미들은 주식 투자하고 쫄딱 망했어요. 20대 제 아들도 주식 투자하다 망했어요. 이 참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 뭐 제 주변에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빚을 내서 잘못 투자하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어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를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 오랫동안 투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펀더멘털을 보고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하고 여유자금으로 투자하고
네. 그런 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투자할 때 옆에 사람 얘기 듣고 투자하고 또 그 회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돈 번다고 따라가서 샀고 네. 또 그 가격을 보고 또 10% 벌면 팔고 또 10% 손해 보면 손절매하고 그건 투자가 아니죠. 꼭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좀 아픔이 있어요. 네. 예, 투자를 그런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금융 또 이런 어떤 자본시장에 참여하면서도 실제로는 문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투자에 대한 올바른 덕목 이런 거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빨리 교육시켜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해야 돼요. 제도적으로.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맹률이 50%에 달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 정부는 그랬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60세까지 못 찾게 하는 강제 조항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그 주식에 투자하고 못 찾게 되니까 60세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미국의 밀리언웨어들이 굉장히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401k라는 퇴직연금 제도가 엄청난 일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도 퇴직연금 제도가 발됐는데 제도가 잘못돼 있어요. 국회에서 지금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그 퇴직연금의 몇백 조가 지금 원금 보장형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 자금이 주시장에 들어오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막고 있군요. 네. 자, 다른 질문도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궁금한 게 많아요. 예, 아마 이 방송 또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요즘 공모주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SK 바이오팜 시작으로 네.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까지. 네네. 뭐 빚내서 그냥 너도 나도 다 뛰어드는 한마디로 열풍이라고.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도박이죠. 도박이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유자금, 내가 이 돈 없어도 쓸 돈. 네. 그리고 내가 월급의 10%, 20% 이건 내 노후를 위해서 쓴다. 그 다음에 저는 처음에는 펀드를 하라고 그래요. 펀드를 해라. 예, 연금저축펀드 같은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제도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네. 그 실행하는 거에 이제 홍보가 잘 안 돼 있고 또 너무나 단기 투자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네. 빨리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박같이 하게 되고 그게 아니 다 어르신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네네. 사실 그 문제는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건강한 투자냐 아니면은 투기냐 이것은 그 탐욕의 노예가 되느냐 또 아니면 자제력을 발휘해서 건강한 미래를 보는 투자를 하느냐 이 문제인데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게 탐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또 쉽게 돈 버는 환상이 보이는데 아니에요. 제가 탐욕이 없는 사람도 아니죠. 인간은 똑같죠. 제가 뭐 특별히 잘난 게 아니죠. 네. 근데 원리를 아는 거죠. 원리. 네. 근데 원리라는 거는 내가 오늘 어떤 주식을 산다는 거는 내가 그 기업이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이 기업을 너무 좋아하게 되고 이 기업은 앞으로 돈을 잘 벌 것 같고 그래서 내가 10년 기다리면 이 회사가 굉장히 클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나도 돈 생길 때마다 이거 회사를 사야 되겠다. 주식을 사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좋습니다. 절제된 욕심이죠. 절제된 욕심. 네, 이 말은 아주 오늘 아마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자, 방금 펀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어느 주식에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판단을 일단 위탁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게 펀드겠죠. 그렇죠. 근데 요즘 온통 언론을 장식하는 게 뭡니까? 이게 뭐 라이, 뭐 옵티머스 해가지고 이 뭐 사모펀드가 굉장히 위험한 투자처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자꾸 나가면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그 탐욕과 부패, 사기와 연결되는 이런 추악한 자본주의의 얼굴을 민낯을 보고 있거든요. 이거 그렇다면 한번 진단을 해주세요. 사모펀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모펀드하고 공모펀드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네. 근데 사모펀드가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이고요. 네. 근데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요새 뭐 라임이나 뭐 옵티머스인가 뭐 근데 그거는 수많은 펀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기꾼 많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동차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자동차 타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랑 똑같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네, 이런 사고는 어디든지 있어요. 네. 그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투자를 안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극히 잘못된 거죠. 네. 그리고 사모의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한국이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그 말대로 사모거든요. 네. 사모는 사적인 사적인 그렇죠. 모집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SEC에서 관여를 안 해요. 네. 부자들끼리 해라.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네. 그걸 뭐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치거나 안 하고 부자들끼리는 어차피 다 영리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네. 그런 의지에서 안 하는데 조건이 있죠. 그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는 그 투자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꼭 확인해야 돼요. 투자자의 재산? 재산이요. 예. 부자인가 가난한가. 그래서 부자 그거를 의무가 있죠. 내가 사모펀드를 파는 그 자산운용사는 나한테 투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적어도 100만 불이 투자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게 뭐 1억이 되건 10억이 되건 상관 안 해요. 근데 한국 룰은 1억이 투자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1억이 투자. 그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문턱을 낮춰버린 거죠. 아니, 눈치가 나빴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금액 갖고 한 게 잘못인 거죠. 금액으로 한 게 잘못이다. 네, 그러니까 재산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억 있는 사람이 3억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근데 100억 있는 사람이 3억 투자하면 잘못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야 되죠. 그렇게 해서 룰을 바꿔야 돼요. 룰을 바꾼다. 예. 네, 그러면 사모펀드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막 그 만들어 가지고 뭐 노후 자금 이런 거 또 아파트 파는 돈 또 마지막 남은 그 재산을 그냥 털어놔 가지고 길거리에 내앉게 된 이런 어떤 이제 그 상황들은 예방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제도를 바꾸면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아, 오늘 질문이 바빠요. 다른 인터뷰는 안 그런데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돈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궁금하죠. 예,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강화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홍남기 부총리 해임 청원, 국민청원,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 가지고 청와대 답변해야 되는 20만 명을 넘어섰어요. 네네. 자, 왜 이렇게 동학개미들이 반발하는 거죠? 뭐 당연히 이제 그걸 낮추면은 이제 세수를 걷겠지만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이게 좀 그 하락시킬 것 같으니까 네. 주식에 돈이 들어오는 거를 그 막게 되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3%니 10%니 그거에 그렇게 저는 일비희비하진 않아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미국처럼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제도적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없는 월급을 아껴서 주식에 투자할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자를 만들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세금을 아주 많이 깎아주고 또 저소득층이 투자할 때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런 정밀한 그 세금에 대해서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식에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이 주식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에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능한 한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네. 세금을 걷는 것보다 그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일이고 세금은 나중에 훨씬 더 크게 거둘 수가 있어요. 이 기업이 잘 되면 거기에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정책을 간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돈이 들어갔고 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네, 또 청취자 질문입니다. 떨어지는 주가 보고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폭락장에서 멘탈 부여잡기 너무 힘들어요. 사실 네. 우리나라 그 투자자 뭐 투기인지 투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뭐 어떤 그 심리적 공황 상태, 어떤 그 치유가 필요한 수준으로 가는 위태로운 상황. 이런 어떤 위기의 상황들에게서 뭔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럴 정도의 어떤 위급 상황을 가끔 보게 되거든요. 어떤 마음이십니까? 무슨 아니요.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저도 다 경험했죠. IMF 때도 경험했고 네. 경험을 많이 했지만 그 기업을 보고 투자를 했을 때는 훨씬 더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안정된 마음을 예, 가질 수 이 있다. 기업을 보고 이 기업이 만드는 물건을 보고 이 기업의 경영진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빠지게 되면 오히려 네.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근데 아, 결국은 그렇군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오늘 선생님께서 그 책을 몇 권 가지고 나오셨어요. 최신작인가 보죠? 제목이 금융문맹 탈출이라는 금융문맹 탈출. 네, 여태까지 한 얘기를 합숙적으로 다 이렇게 종합하신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죠. 네네네. 예, 여러분 샵 우물정 1212 유튜브 레인보우 댓글 남겨주시면은 존리 대표의 신간 금융문맹 탈출을 5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너무나 할 얘기가 많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강연 다니시다 보면은 항상 반응이 굉장히 뜨거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다행인 거는요. 1년 전만 해도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제 강연장에 왔는데요. 네. 지금은 거의 90%가 20, 30대예요. 90%가. 예,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희망을 보는 거라고 느끼고 항상 어디를 가나 저를 감명시켜요. 이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역동성이구나. 이게 방향이 틀어지는구나. 대한민국은 정말로 그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어떤 건강한 자본주의를 외치고 계신 어떤 우리 존리 대표님의 진정성을 저서를 통해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태어보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준업, 기분업, 기운업 되셨습니까? 주식은 투기가 아닌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 존리 대표의 조언 새겨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